잊혀질 권리를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부하 직원이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습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가 된 분이죠.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출석 모습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때리신 건가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습 폭행 혐의 조사 인정하시나요?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시나요? 맞고서도 진행 중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직원 양측에 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사회적 물의 이외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취재진은 저분의 왼손에 들린 책이 처음엔 성경책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피치 못해 사업을 시작하는 어른들을 위한 책. 상당히 진귀한 장면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무슨 심리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의 조사를 받아 나오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거자료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썼던 책, 게다가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 이런 것들에 조언을 드리는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다스려라, 이런 조언을 할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려다가 좀 엉뚱한 게도 직원을 가혹하게, 더구나 뭐 둔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까지 수차례 수년 동안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잊혀질 권리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지금 피해 직원에게는 한 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잊지 않고 그걸 꼭 보복을 당해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사소한 일을 가지고 무슨 새로 산 차를 문을 세게 닫았다는 걸 잊지 않고 있다가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폭행을 했다고, 물론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도대체 왜 가오치였을까? 경찰이 요청했을 때는 전혀 없을 텐데,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가학행위, 이 피해자의 증언이 맞다면요, 이분은 이 장모에게도 협박을 해서 당신의 딸을 죽이겠다라는 이 폭언을 서슴지 않은 사람인데요, 정 변호사님. 근데 억울하다고 하면서요, 송명빈 회장 측의 반박은 내가 커피가 필요한가요? 물도 끓이라고 얘기했던 사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친분이 두터웠다 얘기하는데,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본인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널 많이 이뻐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저런 사진은 누구든지 그냥 책상에 있으면 찍을 수 있는 사진 그러니까 아니에요? 본인으로서는 두들겨 패고 폭력을 가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챙겨줬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네가 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지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일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어떤 소위 그야말로 가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되는,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남을 위해 저를 책을 쓰실 게 아니라 스스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를 잘 자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첫째였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때린 다음에 생일 케이크 차려주고, 또 상습적으로 때린 다음에 커피 먹었냐고 하고 말이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하는 데서는 자주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정말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폭행을 한 다음에 꼭 이 지금 송영민 대표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혹하게 폭행을 한 다음에 불러다 놓고 정말 잘해줬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내가 결국 의존하고 따라갈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라는 식으로 사람이 심리적으로 빠져들거든요. 그거는 사실 예전에 어떤 뭐 특수기관 같은 데서 가혹행위를 했었던 고문의 어떤 어떤 증언 같은 걸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정말 냉탕과 온탕을 그렇게 오가면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든다라는 얘기들 많은 피해자들 합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게 맞고 사는 아내들이죠. 그렇죠. 아내를 막 때리고 그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러면 순진한 아내들이 넘어가거든요. 그거 받아들이면 평생 맞고 삽니다. 절대로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송명민 대표 같은 게 조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온갖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언론에 카메라 앞에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한 책을 가져온 것도 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합니다만, 지금 그 자기의 그 폭행을 폭로했던 그 직원을 지금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임 횡령 혐의로 지금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나를 지금 폭행으로 이야기하고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저 직원이 나를 음해하려고 한 거라는 지금 억울함을 갖고 있는 지금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저분이 어찌됐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자기가 사장이고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원들에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있을 수 없는 폭행을 했다고 한다면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지금 맞고서 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반성의 이제 의미가 있고 개전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네. 때는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무서운 사장님 이야기까지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